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패키지 여행, 열심히 적금 부어서 겨우겨우 시간 내서 떠나는 소중한 여행이 꿈같이 즐거운 여행이 될까요? 아니면 생애 최악의 추억이 될까요? 패키지 여행, 광고도 많고 홈쇼핑도 많은데 저 정보 진짜 맞아? 저거 믿어도 돼? 이렇게 의심만 쌓이고요.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다른 분야는 커뮤니티도 빵빵하게 잘 되어 있어서 어디가 좋은 곳인지 뭐가 더 나은 선택인지 쉽게 할 수 있고 1,000원짜리를 사더라도 정보가 엄청 많아서 빠르게 비교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행 패키지 상품? 어쩐 일인지 여행업계는 정보가 사막처럼 메마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래블메이커가 이번에 준비한 패키지를 알려드림 시리즈,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현명하고 시간 크게 들이지 않고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패키지를 알려드림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꿈꾸는 유럽 여행, 유럽 패키지 여행의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볼게요. 여행사 홈페이지에는 여행사들이 나눠놓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시작하실 거니까요. 먼저 유럽 여행 상품을 카테고리별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여행사별로 비교 분석을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80% 이상이 다 비슷비슷한 상품입니다. 상품 이름만 살짝 다르게 보이는데요. 실제 인기 있고 출발 가능한 일정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 북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여행사 언급은 패스하고요. 패키지 여행의 기본적인 이야기들 위주로 풀어갈게요. 혹시 아직 패키지를 알려드림 시리즈 1화를 안 보셨다면 패키지 여행의 기본 개념을 8분 만에 아주 빠르게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꼭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준비되셨나요? 빠르고 꼼꼼하게 유럽 패키지 여행의 세계로 떠나볼게요. 그럼 출발합니다. 유럽 패키지는 카테고리별로 크게 서유럽, 동유럽, 스페인, 포르투갈, 북유럽, 발칸반도, 지중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날씨와 성비수기를 알아보면요. 서유럽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서유럽은 여름이 성수기로 6월부터 8월까지 날씨가 따뜻하고 봄, 가을이 일조량이 많아 관광하기 최적의 시기예요. 일출은 오전 5시쯤, 일몰은 오후 9시 넘어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하루가 굉장히 길어 관광할 시간이 넉넉하죠. 하지만 파리 야경 투어 등 야경을 보려면 거의 오후 10시는 돼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경을 보기 위해 늦게까지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겨울은 비수기입니다. 기온이 낮고 비가 자주 오는 데다 일몰이 오후 4시 무렵으로 빨라 활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관광객도 적고 주요 도시 크리스마스 마켓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다음은 동유럽입니다. 동유럽은 서유럽과 비슷하게 여름이 성수기인데요. 특히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은 따뜻한 날씨와 다양한 야외 축제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서유럽과 마찬가지로 동유럽의 겨울은 눈 덮인 풍경이 아름답기는 한데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일출과 일몰 시간이 짧아 여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후 4시만 되면 그냥 깜깜해지니까요. 서유럽과 동유럽은 겨울을 피해가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스페인, 포르투갈은 두 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름도 성수기긴 하지만요. 7월과 8월에는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요. 더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거의 익는다고 생각할 정도이고요. 스페인 사람들은 그래서 시에스타라고 너무 더운 낮에는 낮잠을 자는 시간까지 있을 정도이죠. 그래서 시에스타 시간에는 상점과 거리들이 다 문을 닫죠. 겨울은 비수기지만 스페인 남부와 포르투갈은 겨울 날씨를 즐길 수 있고요. 따뜻한 지역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은 여름이 가장 인기 있는 시즌이고요.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낮이 길어지는 백야 현상 때문에 한밤중에도 밝은 하늘을 볼 수 있어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은 비수기고요. 기온이 매우 낮고 낮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북극강을 볼 수 있는 최고의 시즌이기도 하지만 눈이 많이 와서 비행기 자체가 결항이 많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발칸반도 지역도 봄과 가을이 가장 좋은 여행 시기입니다. 여름은 날씨가 덥고 관광객이 몰리며 겨울은 광수량이 많고 관광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해안 지역은 9월이 아름다운 시기로 관광객이 적고 바다도 아직 따뜻한 9월을 맞이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지중해 지역, 즉 터키와 그리스를 살펴볼게요. 여름은 많은 관광객이 몰려 성수기지만 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르면서 낮에는 무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봄과 가을은 날씨가 온화하고 여행하기 가장 편한 시즌입니다. 특히 터키의 카파도키아나 그리스의 산토리니는 가을에 가면 붐비지 않으면서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죠. 겨울은 비수기로
관광객도 적고 항공권도 굉장히 저렴하긴 한데요. 몇몇 해안 도시에서는 상점과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든지 미코노스, 크레타 같은 섬을 들어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요. 배가 운행 안 하는 시기도 있을 거니까요. 겨울에는 배 시간이라든지 그런 스케줄을 잘 보시고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유럽 패키지 상품명이나 일정표를 보면 1급 호텔이라고 대부분 써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단어기는 합니다. 1급 호텔이라는 거는 몇 성급을 정의한다기보다는 관광객들이 머물 만한 곳, 한국인 관광객들이 용납할 수 있을 만한 곳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성급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산토리니, 스위스는 3성급이 1급이라고 하고요. 다른 유럽에서는 4성급을 1급이라고 표현하죠. 종종 고객들을 유럽으로 모시고 가면 일정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호텔에서 나와서 시내를 돌아보거나 맥주 한잔 하거나 뭐 이런 일정들을 개별적으로 세우시는 분들을 봅니다. 하지만 유럽 패키지에서는 대부분 절대 불가하다는 거. 이유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호텔들을 보통 시외곽에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리는 파리 시내라기보다는 샤를 드골 공항, 오를리 공항 쪽, 로마도 로마 시내라기보다는 외곽 쪽으로 잡죠. 스위스 정도 되면 융프라우 같은 곳은 산속이기 때문에 개별 여행객들이 지는 숙소랑 비슷한 곳에서 호텔을 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약간 서울 시내 관광을 하고 서울의 숙박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여행 코스는 각 코스별 영상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 코스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먼저 제일 핫한 서유럽 패키지는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를 가는 코스고요. 9일에서 10일 정도는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푸스이라고 부르는 서유럽 베이직 코스고요. 11일에서 12일 정도로 넘어가면 영국이 포함되거나 프랑스에서 남프랑스를 포함하는 일정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항공은 서유럽은 대한항공, 아시아나를 이용하는 상품을 이용하면 제일 좋고요. 직항으로 가기 때문에 국적기로 아주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서유럽의 도시별 이동 시간은 도시별 약 4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영국에서 프랑스까지는 도버해협을 건넌 유로스타를 보통 타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갈 때는 떼제베라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다음은 동유럽. 동유럽 패키지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정도를 도는 일정이고요. 동유럽 패키지 코스는 예전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직항으로 한 바퀴 도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대한항공 부다페스트 직항이 있어서 독일을 포함한 상품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독일 루프트한자를 이용해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다시 프랑크푸르트로 나오게 되고, 독일을 안 가면 대한항공, 부다페스트로 들어가서 다시 부다페스트로 한 바퀴 도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유럽의 도시별 이동 시간은 서유럽보다 버스를 훨씬 많이 타게 됩니다. 많은 나라를 돌기도 하고요. 경로가 굉장히 길어서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은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아 선택하실 때 꼭 고려해주세요. 북유럽 패키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은 비수기 오브 비수기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북유럽 패키지는 대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보게 됩니다. 바닷물에 잠긴 빙하국, 피오르드를 포함하여 낭만적인 여행을 하게 되죠. 항공은 원래 러시아 모스크바를 경유하는 러시아항공과 핀란드 헬싱키 직항으로 갔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항공은 이용하지 않고요. 핀에어로 헬싱키 직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직항도 생길 예정이죠. 북유럽 일정은 금액이 동유럽, 서유럽보다 기본 100만원 이상씩은 비싸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가면 후회가 남지 않을 여행입니다. 북유럽의 이동 시간은 배를 타는 시간도 있고요. 동유럽처럼 경로가 길어서 이동이 조금 빡셀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주세요. 다음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코스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로 몰리는 이 코스는 스페인 일주,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업계 용어로 스포모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지역은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로 대한항공 아시아나 직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마드리드 인아웃 이렇게 항공을 많이들 진행되고요. 살짝 가성비의 경우 두바이나 아부다비,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에미레이트 항공, 리야드 항공, 카타르 항공을 이용하는 경우 상품도 있습니다. 경유 상품의 경우 두바이, 아부다비, 카타르 도하를 하루 정도 투어하고 넘어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한데요. 총 비행시간만 거의 20시간이 넘어서 좀 많이 피곤하기는 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 평균 이동시간은 4-5시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름은 4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여름만 피하면 좋은 지역입니다. 다음은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발칸 패키지는 동유럽 플러스 발칸,
발칸반도 일주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발칸 지역에는 직항 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주세요. 정말 조심해주세요. 발칸 지역은 국적 대형항사 직항 상품이 거의 없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나 독일 프랑크푸르트, 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으로 들어가서 길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터키 그리스, 지중해 지역입니다. 지중해는 사실 북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터키 그리스 등을 포괄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지중해 상품이다 라고 하면 대개 업계에서는 터키 그리스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행업계에서요. 터키 그리스 상품은 크게 터키 일주, 그리스 일주, 터키 그리스 연계 상품 이렇게 있고요. 터키 일주는 터키를 한 바퀴 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항공은 이스탄불로 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터키항공이 직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어프리미아, 앙카라 직항, 비정기 전세기도 종종 있지만 크게는 이스탄불 직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스는 직항 전국편은 없습니다만 봄, 가을에 아시아나에서 전세기를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긴 합니다. 그리스 일반 상품은 대개 경유를 통해서 가고요. 아테네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항공, 두바이 경우 에미레이트 항공, 아부다비 경우 에티하드 항공, 튀르키예 이스탄불 경유 터키항공 이 정도가 대표 항공입니다. 코스는 아테네 쪽으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코스고요. 그리고 대망의 산토리니는 거의 필수로 가고 추가적으로 미코노스를 들어가냐 안 가냐 정도로 나누어지게 되죠. 지금까지 유럽 패키지 여행의 코스, 항공, 호텔, 식사, 성비수기 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코스별 코스 분석, 도시별 걸리는 시간, 도시별 관광 시간, 옵션, 쇼핑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실제 가서 관광을 얼마나 하는지까지 샅샅이 분석해 드릴게요. 아무리 설명드려도 어렵디 어려운 패키지 여행,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회신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여행을 만들어드리는 트래블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